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경남도 내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가장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장 권한 강화인데요. 의장의 인사권 독립이 예정되면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전 대변인이죠. 신상훈 경남도의회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지방의회의 그 책임, 의무가 네네. 더 커졌는데 권한이 많아졌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몇 네. 가지 주요 내용들을 짚어주실까요? 지난해 이제 12월 말에 했던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권한이 매우 강화되는데요. 대표적인 권한 강화로는 이제 시도지사에 있던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도록 해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방의원들 보면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전문 인력을 그 의원 전체의 반, 즉 의원 2명당 1명씩 이제 지원해주는 그 전문 정책 인력을 지원하는 게 나타났고요. 또 이와 함께 반대로 이제 책임감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원의 직무를 통해서 이제 그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 겸직 금지 의무입니다. 이걸 좀 더 보다 구체화하고 또 만약에 이제 허용되는 범위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공개할 수밖에 의무화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의무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지방의회 보면 이제 의원들이 뭐 징계를 먹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를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의견을 이제 무조건 청취할 수 있도록 그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제 지방의회 투표 결과 및 의정 활동을 그 주민에게 공개하는 표결 방법의 명시, 또 주민에 대한 그 정보 공개 등이 있는데요. 아울러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그 정치자금법 일부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그 이제 과거와 달리 그 선거 비용의 50%에 한하는 그 선거 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청년이나 정치 신인 등이 이제 좀 더 지방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의 턱을 낮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참 잘 된 것 같은데 부정부패 측면에서는 경계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신 의원께서도 현재 활발히 또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 기대하는 면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우리 이재한 대변인께서 이렇게 요목조목 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보좌 인력의 충원입니다. 저희 경상남도의 1년 예산이요 10조가 넘어요. 추경까지 하면 11조도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교육청의 예산도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경상남도청하고 교육청 예산 합치면 한 17조 정도 되는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 감시를 하거든요. 그 17조라는 게 저희가 감이 안 오는 예산이잖아요. 네. 이거를 예산서로 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세워놓으면 제 키가 184인데 네. 제 키보다 높아요. 제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서가 너무 많이 집으로 배달이 오니까 이 책 보관 때문에 이사를 가야겠다 할 그 정도로 네.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 의원 한 명이서 다 본다는 게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근데 보좌 인력이 있다면 좀 이 세분화해서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중점적으로 봐달라 하고 저는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훨씬 더 깊이 그리고 넓게 예산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크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의장의 권한이 인사권을 이렇게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의회가 도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가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점에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심하게 지역 사안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조금 줄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의정을 살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목이 집중되는 그 의장 권한을 살펴보니 인사 독립권이 네.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인사 임명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느 범위 내에서 그 인사 독립권이 행사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원의 가장 큰 권한 중에 아까 제가 이제 예산 심사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감시고요. 두 번째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상남도 의회로 따지면 김경수 도지사와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견제 감시가 의원들의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의회의 이 인사권이 경상남도청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인사권이 김경수 도지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견제 감시를 해야 될 대상들이 저희 옆에서 함께 보좌 인력으로 있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구조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의회가 인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지금까지 거의 뭐 청원 경찰이라든지 그 우리 그 환경 미화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다면 이제는 뭐 정책 보좌 인력부터 아주 독립적인 인사 권한을 가진 기구까지 네.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비판과 견제 감시가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의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배치에도 의장의 권한이 미칠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 김경수 도정이 들어오고 나면서 의회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께서 그 13명 정도의 이제 그 정책 보좌 인력을 미리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 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되면서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보좌 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 도의회 의원 정수가 58명이니까 29명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16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 29명의 전체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는 거고요. 의장이 이제 그만큼 29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이거를 자신의 채용의 권한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 인력들은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이 의원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분들인데 의장이 이건 자기 사람들로 채우겠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경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인사 독립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래 그렇게 경계할 부분인데 꼭 의장이 인사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조금 전에 이제 신상훈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의회의 기본 기능은 집행부의 그 견제와 감시입니다. 즉 집행기관이 이제 시도지사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의회 이제 실무를 보는 거는 의회 사무국 직원인데요. 네. 그 이제 그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시도지사나 그 시장이나 도지사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이제 지방의회를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적극적으로 하게 협력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가 업무가 끝나고 만약에 집행기관인 도청이나 시청으로 복귀했을 때 또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신의 안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난번 이제 신상훈과 함께 제가 이제 출연했던 게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감사위원회도 같은 사안이라 보거든요. 즉 감사를 해야 될 그 직원들이 나중에 피감 기관이 자신의 상관이나 또 그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즉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집행부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다 봅니다. 그러나 의장에게 이제 인사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의장의 인사권 독점 논란이 각 지방의회마다 불거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지난해 그 경남도회가 이제 의장단 자리 다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의장단 자리 다툼이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한편 좀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이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조직 권한은요. 아직까지 시도지사에 있거든요. 즉 지자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이 완전한 상태로 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은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권한이 많아지는 거는 네, 분명해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의장의 자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년 후반기만 살펴봐도 의장단에서 일단 큰 잡음이 있었고요. 또 네. 경남도의회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방 기초의회도 마무리는 됐지만 사실 여파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에 대한 오남용이 아니냐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남도의회가 지난 7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의장단과 민주당이 싸웠던 이유가 바로 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이었던 의사 진행에 항의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의회에 더 큰 권한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장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지금도 안 그래도 근데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 통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회가 지방의회법까지도 제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아마 이재한 대변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방의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뭐 소양과 가치 그리고 뭐 이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정리를 해주고요. 거기서 의장의 권한까지도 명확히 명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방의회법이 있음으로써 지방의회의 모든 권한이 의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교섭단체라고 하잖아요. 일정 의원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 의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개의 교섭단체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지방의회법에서 교섭단체까지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면서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의회가 굴러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놔야 의장의 이 독단적이고 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마련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의장 개인 스스로가 참 도덕적이면 좋겠지만 권력이라는 게 안 됐을 때 항시 법으로 제한을 딱 이게 마련이 돼야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의회 사무직원을 의회에서 뽑게 되면 물론 의회 자율성이 보장되는 데 있어서는 순기능이 되겠지만 되려 의회 사무처를 의회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회 사무국이 의회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사무국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의회 사무국의 존엄은 누군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지켜줄 때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방의회는 그 이제 독립된 법률, 즉 지방의회법, 조금 전에 신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이제 지위 보장도 마찬가지겠죠. 이 이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직, 운영, 재정 전반을 담당하는 이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지방의회 제정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그 광역의회마다 그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광역의회와 달리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는 의회 사무국 정원이 이제 전국 평균 뭐 13명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광역의회는 한 103명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규모의 한계에 따라서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고요. 또한 그 이번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된다 하여도 그 이제 내부 승진의 적체로 인해서 인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해왔던 것처럼 집행기관과 인사교류 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인사교류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요소를 가능한다면 그 이제 의회 사무국 그 구성부터 조직, 운영 이런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의장단을 이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내부 경선도 있을 수 있고 선거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그 의장단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지방의회법이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장단 검증에 있어서 이거를 각 당이 담당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은 외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신상훈 의원과 같이 이제 의원님과 같이 출연 양산시의회도 그렇고 뭐 다들 똑같은 건데요. 뭐 이제 뭐 양산시의회나 그 경남도에는 이제 민주당 내 이제 자리 다툼을 시작됐고 결론은 의장단이 원인이었거든요. 즉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이 이제 인사권을 지는 것을 해마다 무리를 일으켜서 의장단 선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런 의장단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내용 동일하거든요. 최우선적으로는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양당 구조와 이제 정치적 무관심이 익숙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민은 선거 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그 정당만 보고 투표하거든요. 정당은 그 후보자를 공천할 권한도 있지만은 반대로 자기들이 공천한 사람을 책임질 의무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만의 그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당답게 그 이제
의장단 선거 제1차는 그 당내 경선이거든요. 당내 경선부터 책임있는 자세를 임해야 하고요. 또한 그 의회 스스로도 갈등을 줄이고 이제 합의가 준수되는 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는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은 규정과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각 지방은 각 그 지방의회는 조례가 다 다르고요. 또 규정이 미비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인 기준이 될 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 배경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제 강행 규정의 제정은요, 법치주의의 기본이며 갈등을 해소하는 최대한의 방안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일에서 나오는 그 주민의 참여권 확대를 활용하는 것은 주민의 몫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 개정, 폐지 청구까지 가능해졌는데요. 네. 지방의회를 그 견제할 수 있는 최대 권력자는 주민입니다. 즉 문제가 있을 때 주민 스스로 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방의회 질적 제화에는 이제 전에 저희가 뭐 같이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의 시대 또 그다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네. 이제 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정당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방의회 주민이 힘을 합쳐서 하나씩 바꿔 나갈 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제자리에서 책임 있는 예, 자세를 맞습니다.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권 독립 실천에 있어서 경남도의회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예.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그 전국 17개 강력 시도가 있습니다. 여기 다 이제 의회가 있는데 17개 강력 시도 의회에 이제 의장들이 모여 있는 시도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 2월부터 오늘 이제 5월까지 먼저 용역을 하나 돌리고 있어요. 용역을 이제 발주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독립적 인사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그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할 거예요.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이 나올 텐데 이 시행령의 내용이 담기기 전에 지방의회 의장들이 우리는 이 정도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수를 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경남도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사권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달라고 도청에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의회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도청에다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 TF가 구성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도의회 인사권과 관련된 이 연구나 이런 걸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뒤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자연스럽게 인사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의회 의장은 무소속이에요. 정당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도내 다른 기초의회는 의장이 소속된 정당이 있습니다. 네, 다 여당이든 있죠. 야당이든. 네. 이런 정치 신념 방향성이 뚜렷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의장의 자세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중립 아니면은 뭐 소신껏?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중립이 우선이 돼야겠죠. 우리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당에서 네. 제명이 당해서 무소속이지만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으로 당선이 되는 순간 바로 탈당을 합니다.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에 많은 권한이 생기고 의장의 권한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회도 국회의 이러한 풍습을 좀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 당선되는 순간 좀 탈당을 해서 중립적으로 의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29명 도의회에서 29명 되는 정책 보좌 인력도 의장이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서 좀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우선 좀 선임할 수 있게 그런 중립적 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네.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 정책 보좌하는 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장이 되면 의회 구성에 있어서 좀 혁신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비서실도 지금 비서실장도 공무원이에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런 비서실이나 이런 채용들은 조금은 좀 의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소신껏 좀 인사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내광역기초의회의장의 인사권 독립에 앞서 갖춰야 할 조건을 주제로 이재왕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 신상훈 경남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